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마스터캠 윤곽 가공에서 가공하기 위한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제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오토캐드에서 미리 작성한 도형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고요. 예제 도형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도형은 아래 더보기에 제가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9번을 누른 상태에서 원점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원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곳 원점 이동에 대해서 원점 이동을 누르고 원점이 될 위치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원점이 맞습니다. F9번 원점 표시는 항상 표시해 놓고 사용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곽 가공에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윤곽 가공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확인.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릭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가공 순서는 대략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방향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돈 다음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이 도형에서 여기를 클릭해서 이쪽 방향으로 돌도록. 근데 여기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제가 하려고 하는 도형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여기를 클릭하면 이쪽 방향으로 도형이 선택될 것이고요. 이 도형을 선택해 주면 이쪽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와 같이 주의사항이 뜹니다. 이때는 일단 확인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체인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끝났을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클릭 그리고 클릭 여기에서 다시 분기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인을 다시 눌러주고요. 다른 체인을 다시 누르겠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클릭 여기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른 체인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체인을 클릭해 주고 여기를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에 다시 체인을 클릭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클릭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눌러주면 되는데 이때 이러한 경우 분기점을 만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체인을 누르지 않고 바로 여기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눌러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택해 주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구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을 눌러서 공구를 만들죠. 형 엔드밀을 누른 다음에 공구 지름은 6으로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는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구 번호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을 할 것인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합니다. 공구 번호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롤 숄더 높이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누른 다음에 공구 경보정 번호, 장보정 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이송 속도는 180, Z축의 이송 속도는 120으로 일단 하죠. 주축 회전수는 2000으로 하겠습니다. 절삭 날수는 4, 그리고 여기서는 엔드밀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여기서 공구 지름 여기 지름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공구 번호 3번 길이 옵셋값 3번 지름 옵셋값 3번
맞는지 꼭 확인하고요. 회전수 2000, 이송 속도 180, Z축 이송 속도 120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절삭 파라미터로 갑니다. 절삭 파라미터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가공요유, 바닥면 가공요유 제로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깊이 가공, 진입 뽑기, 관통, 측면 가공, 탭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지금 기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링크 파라미터 여기에서 진입 높이 값을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상단은 0, 그리고 깊이 가공은 마이너스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참고점은 0,0,15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절삭류는 ON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여기에서 경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로 확인을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대해서 여기 부분을 보면 소재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공구가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진입한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바로 Z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 뽑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진입 뽑기는 조건에서 여기에 있는 진입 뽑기 이 부분을 체크를 일단 해주겠습니다. 체크를 해준 상태에서 닫힌 요소의 중간점 위치 이 부분은 폐곡선인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폐곡선은 아니지만 여기 부분을 취소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체크를 해주고 나서 법선, 접선이 있네요. 법선은 어떠한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어떤 도형이 있을 경우에 법선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방향으로 따라가는 이런 경우를, 그리고 접선은 이 도형과 이렇게 평행으로 만들어진 이걸 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중에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경값을 주고 이제 각도를 주면 접선이 어떤 여기에 있는 직선은 접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원호 부분은 접선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도형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원호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0, 여기는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대략 8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접선으로 줍니다. 접선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8의 어떤 값을 8로 숫자로 줬는데 여기는 직경에 대한 백분율 값으로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리하실 대로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값으로 주로 입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복귀도 체크를 해서 이대로를 지금 쓰려면 귀찮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대로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X 표시가 나타나죠.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재생성 혹은 그냥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문제가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한 재생성 이거를 눌러주면 재생성이 돼서 이 부분이 다시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 슉 움직여 보면은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전체의 도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이 도형에 대한
진입복귀도 여기가 들어가 있고 각각의 모든 부분들이 진입복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눌러서 1번, 2번 1번은 이 도형이 되겠죠. 2번은 이 도형이 되겠죠. 3번부터 딜리트, 4번, 5번, 6번, 7번을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형은 이곳, 이곳, 이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1번 딜리트, 2번을 딜리트해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4번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조건을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진입복귀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건을 누르고 나서 진입복귀를 여기 체크를 취소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재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전체 선택, 그리고 나서 재생성,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번째를 눌러서 문제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 재생성하겠다, 이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소재이기 때문에 밖으로 삐져나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도형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의 가공을 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선택된 모든 부분 미리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의 가공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입체로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조건을 눌러서 대각선 모서리점, 제가 앞전에 강의에서 이 값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다르다고 보고 여기 대각선 모서리점으로 누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눌러서 이 값을 마이너스 20 이렇게 준 다음에 직전 실행 재료 크기 이걸로 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에 있는 머신 실행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재시작을 누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진입을 하죠. 그리고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가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도록 해보죠. 포스트 프로세싱 한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 일단은 누르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NC 코드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의 핵심인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 도형을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단일로 있을 때는 그냥 선택하면 되지만 이렇게 분기점이 있을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입 복귀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접선을 이용해서 평행으로 진입 복귀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마스터캠을 배우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